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할 얘기들은 다 한 것 같은데 남은 예, 이야기들 예. 좀 마저 하고 이제 에코 마무리가 간만에 3부작이 나올 것 같네요. 그쵸. 선부작도 짧으면 2부에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5부작이라고 봐야죠. 네,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죠. 저는 뭐 이제 사실 총평만 아니면 따로 할 건 준비한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장점. 오. 나도 장점 하나 있어. 좋네요. 3부에 와서야 우리가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히플라라는 곳이 또 맹목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맞아요. 좋은 점은 또 좋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냥 욕하는 것만 다르지. 저는 최대한 제가 영화 인스타그램 하면서 최대한 한 줄 평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좋은 작품은 그냥 좋게 쓰고요. 나쁜 작품도 최대한 이게 추천사처럼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작품이라고 해서 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별점을 매기면서 가장 낮은 작품이 이제 0.5점인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와. 그게 내가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 0.5점을 준 영화는.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 슈퍼히어로 영화거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진짜 영화 리뷰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 맞아, 작품. 맞아. 근데 그 작품에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0.5점이라는 거는 반전 세계에서의 만점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내가 추천을 했어. 그렇게 이것도 사실 볼만한 영화다. 반전 야. 세계에서의 만점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볼만한 영화다. 해서 그런 개념인가요? 그 왜 있잖아. 시험 칠 때 빵점 맞으면은 걔는 다 알고 있다는 그치.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는 재밌을 수 있는 거를 알고 다 피해 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알고도 피해 갔다는. 그러네. 다 알고 있어. 잘 나는 드라마. 그 삼국지에서 그게 있거든요. 책사를 어. 제갈공명을 책사로 두면은 제갈공명이 하는 말을 다 따르면 돼요. 근데 그 지능이 진짜 최하점인 애를 책사로 두면은 걔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걔가 말한 거에 모든 걸 반대로 하면 돼요. 삼국지 게임에서. 그러니까 걔는 뭐 다 틀리는 책사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웃기네. 이 에코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평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그런 생각 하고 그 이야기를 왜 했냐. 어떤 작품이라도 장점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코믹스계의 또 전설적인 작가 앨런 무어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점을 공부해야 된다, 작가가 되려면. 못 네. 만든 망작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걸 좀 봐야 되고 해서 음음. 그런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완전 음음. 망작은 없겠죠. 해서 이 작품도 의외로 이제 아로니아 님이 몇 가지 이야기했던 대사들처럼 의외로 괜찮은 대사가 간간이 나와요. 해서 되게 간간이 이게 맞아. 작가가 여러 명이라는 게 느껴지는 걸 음음음. 확실히 알 수 있는 괜찮은 대사가 간간이 있고요. 제가 요 드라마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장면으로 뽑은 거는 마지막에 그 어머니와의 대화가 굉장히 뭉클하기도 했고 어머니의 그 대사도 사실 좋았고 그게 또 코스튬을 얻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코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약간 트랙슈트 마피아 시절에 입었던 그 느낌의 코스튬을 입어요. 근데 맞아요. 그 딱 네이티브 아메리칸 코스튬을 입는 딱 그 과정, 우리 아로니아 님이 항상 말했던 아니 어떻게 코스튬이 바뀌는데 지하 창고에 있던 코스튬을 그냥 가져와서 입느냐. 원더우먼 1984. 네. 그렇지. 그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슈퍼히어로 만화에서 슈퍼히어로가 코스튬이 바뀌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입고 오고 심지어 입고 왔는데 별 의미도 없어. 막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 아이언맨은 심지어 동그라미 아크 원자로가 세모 아크 원자로로 바뀌는 것도 그 네. 작은 변화도 아버지의 그 사랑, 유산. 유산, 지혜, 지시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여기는 그래도 코스튬을 바꾸는 그 과정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고 멋진 연출로 했다.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어. 저거 그건 봐. 맞습니다. 은연중에 자기는 모르게 인정해버렸어. 아이언맨 2 훌륭했다라고 지금 인정해버렸어. 아, 근데 요즘 거 보면은 아이언맨 2는 참 양반이에요, 정말. 저는 옛날부터 아이언맨 2를 높게 평가한 사람 중에 좋아하시기도 하나예요. 했어요. 예. 맞아요. 위플래시가 응. 페이지 1의 거의 유일한 악당이다. 맞아, 진짜로. 맞아. 진짜 좋아하셨어요, 음. 위플래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꼽는 제일 좋았던 장면은 나 좀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마야 얘기도 아닌데 킹핀이 그 아빠를 죽였을 때 그 망치를 갖고 있다는 장면이 난 되게 좋았어.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걔는 진짜 뼛속까지 악당이잖아. 음. 악당인데 그 악당으로서의 계기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 맞아요. 망치를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가지고 마야한테 설득을 하고 맞아. 그 장면 멋있었어요. 그거 되게 고전적인 거. 날 쳐라. 날 때려라. 맞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대잖아. 널 잘못 킨 건 내 잘못이다. 이 매로 날 때려라. 날 때려라.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은 악당이잖아. 빌런이자 그치. 아버지니까 날 죽여라. 응. 이러는 거잖아. 진짜 빌런이다. 에코가 똑똑했어. 그 망치 들어서 팼지 그러면 에코가 죽었어. 그렇지. 분명. 그러니까 그치. 그게 킹핀의 시험이었던 거죠, 이제. 맞아요. 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킹핀이 되게 멋있는 말을 좀 하면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와라 이러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내일 아침에 와라 뭐 바로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면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약간 초라해 보이는 거야. 이게 약간 좀 후달렸구나. 진짜로 때리면 어떻게 야, 나 살았네. 얘 진짜 때렸으면 나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좀 후달려 보이더라고. 그건 좀 안타까웠는데 하지만 뭔가 언제나 아까 우리 수트 얘기도 했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어떤 아이템이 그래도 킹핀한테서 나왔다라는 게 참 저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그 슈퍼빌런, 그러네요. 슈퍼히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좋았고 거의 그 급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흰벽. 넷플릭스 데어데블에서 맞아. 흰 그림을 그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했고 나는 그 망치가 주는 어떤 상징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킹핀은 그걸 안 버리고 뭔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나는 그 망치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옳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옳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아버지를 죽인 그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범죄의 길을 계속 걷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계속 죽였을 때 그 망치를 보면서 내가 옳았다. 이번에 확신을 걔를 죽인 것도 옳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아무튼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킹핀이 사는 거야, 진짜로. 그렇지. 맞아. 지금 방금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에코 시리즈가 킹핀에 접근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되게 복잡하게 봤던 킹핀이 이제 마야가 자기를 그렇게 보겠구나라는 어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가 된 킹핀의 모습을 좀 다루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되게 재밌었을 그것도 것 괜찮다. 같은데. 근데 아마 에코는 그렇게 생각했죠. 했겠죠, 아마. 뭐야, 니네 아빠는 네가 죽인 거고 우리 엄마는 사고로 죽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 브레이크 판도 상대방이 끊었대잖아. 끊었다는 거 보니까 맞다. 약간 결국은 나쁜 길로 빠지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 킹핀이 좀 이런 디테일들이 또 은근히 또 좋았던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분명 이거는 아무래도 넷플릭스계 작가 하나와 디즈니 마블에서 고용한 디즈니 작가 하나 이렇게 두 명의 싸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이 드라마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인디언들의 어떤 문화 중에 막 내 안에 두 마리의 곰이 있는데 맨날 착한 곰 나쁜 곰이 싸운다더니 막 여기서 늑대 아니에요? 늑대인가 여우인가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끝이 그거잖아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지. 이게 끝이에요. 그 이야기. 맞아요. 약간 결국 디즈니는
MCU 작가한테 주지 않았나 넷플릭스 작가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끊임없는 고민의 대결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하면서 또 이제 번뜩 또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작진들이 슈퍼히어로물,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기본은 슈퍼히어로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아이템들처럼 보는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뽕차게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지, 그 그렇지. 아이템, 수트 이런 거에 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음, 안타깝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 망치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흰병 얘기를 하니까 주마등처럼 또 이제 우리 데어데블을 봤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옷 찢어가지고 눈 가리고 처음에 활동하던 멤버도 수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과정, 그리고 뭐 내 시즌 3는 아직 안 봤지만 결국 시즌 3는 다시 옛날처럼 옷을 입고 또 활동을 하고. 아, 시즌 3 진짜 대박인데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던데 넷플릭스 그 디펜더스 시리즈들이 아니, 좀 불사이도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해볼까 싶기도 한데 히플라이에서 아, 이벤트 안 봤어요? 콘텐츠 둘 다 안 봤어요? 예 아직 저 이게 히플라이 언제선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좀 정확하게 그 감성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핸델스님도 잠깐 얘기해줬지만 디즈니야 절대 슈퍼히어로물 하지 마라. 진짜로 이렇게 할 거면 진짜 하지 말고 어, 정말 하고 싶으면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일단 슈퍼히어로 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는 뮬란이 최고봉이었나 봐요, 그러면. 아, 음. 뮬란 더 이상이 안 나오나 봐. 그 이번에 위시도 그렇게 위신가도 그렇게 반응이 안 좋던데 위시. 안 좋아요? 위시를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위시를. 그치 음. 에코랑 똑같네 왜 봐야 되는지 모르는 작품만 왜 봐야 되는지는 디즈니만 알고 있어. 근데 전 찾은 것 같아요. 히플라의 팬들을 찾은 것 같아. 이 에코는 히플라야 방송으로 완성되고 더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 그렇지, 그렇지. 히플라야 방송을 보기 위해서라도 에코를 보셔야겠네. 이 그러네요. 디즈니의 해뜰 날은 언제 오는 건가? 해뜰 날은 언제 찾아오나 정말. 아, 내가 이 작가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말씀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디즈니가 마블 인수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블 음, 없어지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 당시 기사가 그랬거든요. 막 마블의 지금까지 제작 과정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마블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거다. 이런 거야 해가지고 내가 주위에서 아이 괜찮아.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나갈 거야. 이랬는데 막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음, 알았겠냐고 진짜로. 맞아요. 그냥 영광 시대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음, 이 에코 작가들의 그 회의 현장을 미팅 현장을 상상해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느아르 작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수국 딱 해가지고요. 킹핀 제국에 대한 막그 이렇게 막 이 아이디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누가 그러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야기를 언제 해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 그 느아르 작가가 씨, 뭔 소리지? 갑자기 저걸 갑자기 왜 해야 웬일? 되지? 저걸 왜 해야 근데 되는 거지? 막 그 댓글 지적하면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이러는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해서 막 네이티브 아메리칸 막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한 작가가 또 저 그러면 외계인 이야기 언제 해요? 이러는 거야 또. 초능력은 언제 나와요? 뭐 이러고. 아니 근데 아, 실제로 그 얘기가 기억나더라고. 카오리를 만들었을 때 와디프에서 그 제작진들이 그 디즈니의 그 다양성 팀이었나? 다양성 정책인가 담당하는 음, 부서한테도 그 어느 정도 컨펌이나 어떤 협조 조언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다양성을 다루는 분야 부서가 있지 않을까? 그 제작에 좀 이렇게 입김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게 DNI거든요. 이제 음, PC라고도 하지만 사실 DNI라고 기업에서는 DNI라고 해요. 근데 음, 저희 회사에서도 D&I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뭐 고민을 해봐라 이런 태스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D&I 이슈를 할 때 사례로 나오는 게 디즈니예요. 음, 아하, 우리 국내 기업들이 D&I를 공부할 때 해외 기업을
대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란 말이에요. 근데 와, 진짜로 이제는 그 디즈니의 어떤 실패를 보고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이야기인데 절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 D&I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고민을 많이 음, 해줬으면 한다. 근데 뭐 실제로 디즈니가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틀린 말씀이 아니죠. 실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캡틴 마블이 실제로도 이제 마블 전체 MCU에서 꼴찌가 됐기 때문에 흥행이 그 음, 충분히 음. 그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얘기한 거가 기획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건축, 건설 쪽에도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음. 있어요. 어떤 동네에 별 모양의 뭐 고층 빌딩을 짓기로 이렇게 기획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온갖 허가 또 다른 인허가를 해야 되고 말씀드렸던 뭐 다른 기관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막 이제 특히 이제 건축 심의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데서 막 의견들이 나오고 그거를 안 해주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요구 사항들 다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별 모양의 빌딩을 짓기로 했는데 경관심의에서 그 뒤에 있는 건물에 좀 뭐 일조권이 보장이 안 되고 주변 미관이랑 어울리지 않는데 그 별 모양의 머리 부분을 좀 자르면 어때요? 막 이런 의견이 아. 나올 수 있으면은 근데 그걸 반영을 음. 안 하면은 건물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올무에 계절 먹기로 별 모양 머리를 잘라.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해 환경적인 부분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환경청으로 쉽게 얘기하면 환경청으로 가서 또 이제 관련 심의를 받고 야 저 얘 옆으로 뻗은 별 모양이 뭐 눈비가 오면은 뭐 밑에 쓰레기 음. 뭐 구정물이 생길 것 같아. 오, 이제 굉장히 거기 디테일해. 거기도 잘라봐. 그러면은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어. 별 모양이었는데 이제 그 양옆으로 뻗은 부분을 또 잘라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네모가 되네. 결국엔 네모 건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좋은 의도로 예를 들면 그거지. 그 동네 사람들도 우리 동네의 상징이 별이야. 그래서 건축가가 별 모양으로 하는 거를 제안을 했고 동네 사람들도 야. 별 모양 좋아요라고 했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뭐 해라 배나라 감나라를 하니까 그 처음에 설계한 건축가랑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똑같은 삭막한 음. 건물이 그 동네에 앉는 거랑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사공이 많고 음. 시어머니가 많게 되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우리 음. 현실과도 크게 닿아 있는 과정과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야기를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음. 대놓고.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또 가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다큐멘터리로 봐야지. 음. 다큐 안 볼 거잖아요, 은현님. 그러니까 보고 싶은 관심 있고 봐야 된다면 다큐멘터리로 봐야지. 왜 우리가 슈퍼히어로물에서 그 선전물과 다큐를 봐야 되냐고. 근데 그러고 보면 뉴뮤턴츠에도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나오는데 그 맞아요. 음. 뉴뮤턴츠는 그렇게 티를 안 내잖아.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뉴뮤턴츠가 그래도 에코보다 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독판 나오면 된다니까? 감독판 내놓으라 이거. 분컷, 조시 분컷. 분컷 내놓으라 이거야. 조시 분컷. 거기에 모든 진짜가 있다 이거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총평 가보시죠. 예, 그럼 저부터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속담 중에 하나가 이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음. 에코의 울림은 굉장히 요란하기만 했고 빈수레였다. 빈수레가 어, 요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사실 메아리라는 거는 그 저 산 정상에서 그 계곡에서 울려 퍼져서 웅장하게 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나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그 메아리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웅장하게 울려 퍼져야 되는 건데 이 에코라는 드라마는 디즈니라는 좁은 동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반사였다. 지하동굴. 어, 남반사야. 남반사야. 난반사. 남반사니까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두두두두두두. 야호호호호 이렇게 웅장하게 해야 되는데 음. 이제 남반사는 음. 야호호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귀 아파. 아, 귀 아파. 어, 재밌네요.
남반사 좋네. 남반사 좋네. 재밌네. 에코 하길 잘했네. 하길 잘했네. 그러게 에코 잘한 것 같아. 핸드엑스님 나이스. 나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부작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3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저희도 부담 없이 가성비 좋게 오늘 뽑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맞아요. 한번 보시면 음. 저희 걸 먼저 들으시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보고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그럴 것 에코가 좀 거부감이 든다. 그 2화까지만 봐라. 그래도 음. 되게 재밌다. 2화까지만 딱 보면 좋다.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히려 이거를 보고 에코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에코를 본 다음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히플라야 그치, 방송을 그치. 듣고 에코를 보면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더 재밌지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영업을 이렇게 하자. 1부 제목을 여러분 에코 저희 거 들으시고 에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좋다. 자, 또 이번 또 절대 시청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총평 뭐 특별히 생각한 게 없었는데 저는 방금 한 얘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에코는 메아리가 아니라 남반사다. 남반사였다. 아니 그거는 한 건데 디즈니야 슈퍼히어로물을 너희라는 작은 동물에서 그만 꺼내줘라. 진짜 그 동물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진짜. 실제로 또 에코에 동굴이 나오잖아요. 작은 동굴이 무너지죠. 동굴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모른다면 근데 이미 한번 정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루소 형제라든지 그렇죠. 존 파브로라든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치. 니들이 정상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면 세르파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자. 니들이 모른다고 동굴 속에 가둬두지 마라. 굿.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게 뭐고, 그리고 신입 작가들, 신입 감독들 쓰는 게 뭐냐면은 디즈니가 이제 요구사항이 엄청 많겠죠. PC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미 잘나고 인정받은 감독들이 굳이 그런 위험 수단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뭐 자기랑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영화에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마블스 그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도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이제 물론 디즈니 절대 슈퍼히어로 하지 마 이것도 나온 거긴 하지만 이 에코의 한 줄 평은 네이티브 아메리칸까지 이 작품을 버렸다면은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우리한텐 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걸 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이 작품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의 버림을 받는다면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까지는 버림받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한 줄 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결국에 이걸 통해서 데어데블 분호계인 초읽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고 와 거기선 또 어떤 생각도 못한 방향이 나올지 진짜로 그리고 처음에 무슨 트위터발 루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에코 만들고 이제 내부 스크리닝을 했더니 뭐 폐기를 하니 마니 이런 루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마 그거겠죠. 느와르 작가분들이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디즈니의 해뜰 날이 참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 그런 건 필요 없지. 이제는 그렇지. DC의 해뜰 날. 제임스 건 감독님이 해뜰 날 데리고 와야지.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히플라야는 오늘 드라마 에코를 열심히 등반했습니다. 정말 핸덱스의 슬픈 날이죠. 하고 느와르 스트리트 너무너무 기대하고 봤지만 뭐 제가 물론 엑스파일 좋아하지만 생각도 못한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생각도 못한.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등반을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디즈니 플러스보다 재미있다고 자부합니다. 히플라야 여러분 그래도 저희는 오늘 재밌게 등반해서 정상에서 크게 울려 퍼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야호
남반사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않아. 방금 든 생각인데 약간 인사말로 그 히야오보다 약간 디플보다 재밌는 히플라야 약간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좋은데? 디플보다 히플. 넷플 디플 아니죠 히플. 좋네.